오늘 사건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조수 자세한 브리핑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아들의 현재 나이는 29세, 교원 임용을 앞두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출발 전부터 있었던 몸살 감기 기운 때문에 여행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화나죠. 하필이면 여행 와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신나고 재밌는 여행지 탐험 대신 침대 탐험이나 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은 이틀 뒤 교원 임용을 위한 중요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바로 마약 검사! 아들은 감기약을 먹고 겨우 몸을 추스러서 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그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마약 사범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감기약만 먹었을 뿐 마약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건 해결을 의뢰합니다. 자, 감기약을 먹었을 뿐인데 마약 사범으로 잡혀갔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일단 단서를 하나씩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감기입니다. 아들은 여행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감기라는 게 영어로 common cold라고 표기를 하죠. 그렇죠. 말 그대로 커먼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는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누구나 앓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바이러스인데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상에 한 200여 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한 번 걸려도 또 걸릴 수 있는 거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감기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증상으로 뭐 콧물, 목 아프고 열나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루 이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씻은 듯이 낫는 그런 가벼운 병이죠. 저도 좀 알거든요. 이게 독한 감기가 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정도는 저도 약간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의사를 했겠죠. 네, 그렇겠죠. 잘 모릅니다. 일단 감기가 영어로 이제 커먼 콜드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까 200여 종이라고 했는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 독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감기와 또 독감의 차이가 있는데 감기는 약이 없는데 독감은 치료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물론 이제 독감 증상이 생기자마자 바로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겠죠. 네, 독감에 앓는 그 기간을 짧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약이 있죠. 저도 굉장히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 한번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플루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들은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잡혀가고 난 뒤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아들의 침대맡에 감기약이 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을 복용하는 것도 몇 차례 목격하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 사건의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감기약입니다. 자,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이나 걸려서 낫는다. 한마디로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래도 감기약을 먹으면 견디기가 좀 수월해지긴 하거든요. 감기약에는 주로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앞서서 이제 감기는 약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약이 없다라는 의미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면 이제 감기약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입니다.
우리 감기 걸리면 목 아프잖아요. 네. 그럼 타이레놀 같은 그러니까 해열 진통제. 그러니까 이게 통증도 없애주고 열도 낮춰주고. 코 막히거나 콧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래 끓고 기침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해 거담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하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계속 달고 있거든요. 약을 안 났습니다. 이게 치료제가 아니었군요. 아무래도 근데 이 의뢰인이 보낸 사연에서 아들이 감기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감기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혹시 감기약에 이 항생제 성분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일단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근데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도 감기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나왔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안 나왔습니다. 자,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하면 둘 다 감염성 질병을 일으킨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한 우리 조수 알고 있나요? 자,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자 뭔가 이렇게 대본에 뭔가 나와 있나 보겠습니다. 네, 순간 당황해서 이제 연기를 놨어요. 네, 맞습니다. 세균은 한자고요. 이거 작가님이 아주 나이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세균은 한자고 바이러스는 영어다. 바이러스. 세균은 이제 무슨 새, 무슨 균 해가지고 나쁠균, 인간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 바이러스 영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도 바이러스예요. 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는 세균은 생명체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남의 세포 안에 들어가야만 얘네들이 증식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수가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를 들자 보면 세균은 면허증이 있는 자기 차를 모는 그 운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이러스는 차도 없고 면허증도 없고 남의 차를 몰래 훔쳐 타야만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지만 바이러스는 사실 항바이러스 제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주사를 맞아서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단서, 감기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 물론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졸음이 온다거나 나른해진다거나 현기증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감기약 뭐 다들 복용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일 흔한 부작용이 졸음이죠. 이 졸음이 생기는 거는 우리 이제 콧물약으로 알려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면 졸리거든요. 그리고 이 감기약 중에서도 우리 이제 기침을 좀 억제해주고 좀 가래를 잘 삭혀주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일부 이런 약들 중에는 코데인 또는 그 덱스트로메토판이라는 마약성 계통의 약도 있고 마약은 아니나 과량 복용하면 마약같이 환각 증상이 생기는 이런 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감기약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그러니까 감기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혹시 그렇죠? 그 에페드린이라는 약 들어봤어요? 에페드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그렇겠죠. 들어보셨나요? 저희를 탐정님은 우대 한 들어보셨어요? 2학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에페드린 하면 잘 어려워서 모르지만 에페드라 하면은 에페드라가 마황이거든요. 마황 혹시 우리 조수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왕입니까? 마황. 아 마황입니까? 난 마왕이라서 마왕이다. 근데 마황은 왜 또 내가 물어봤냐면 다이어트 한다고 식욕을 억제하는 한약을 처방받아 먹잖아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한약입니다.
그 대부분 종합 감기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성분이긴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코가 막혔을 때 코를 뻥 뚫어 주거나 또는 콧물을 마르게 하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겠죠. 우리 그 식욕 억제제로 마왕을 복용하게 되면 입맛이 뚝 떨어지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밤에 잠 못 자고, 이런 부작용이 감기약 성분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 그 에페드린이 네. 들어있는 그 감기약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복용을 한다면 이 마약 성분을 좀 더 이제 크게 좀 느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 에페드린이 사실은 약물이지만 이 에페드린에서 그 OH기라는 걸 제거하는 환원 반응을 거치잖아요. 메스 암페타민으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필로폰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을 대량 구매해서 약간의 그 화학적 그 반응을 시키면 마약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이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드는 범죄자들이 적발될 정도로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필로폰을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마약을 제조한 곳은 한 가정집 옥탑방이었습니다. A씨는 감기약 등 의약품에서 추출한 마약 원료에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사실은 이 미드라고 하죠. 자신들의 인생 미드로 꼽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킹 배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이 작품 속에서요, 주인공이 고등학교 화학교사입니다. 그런데 돈에 찌들어서 세차장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이제 힘들게 하지만 성실하게 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삶이 더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어느 날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와 뇌성마비 아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한 주인공이 바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화학을 이용해서 마약 제조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드 속에 등장하는 그 마약이 메스 암페타민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네요. 실제로 이 미드를 보고 마약을 제조하려 했다가 잡힌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드라마, 영화 보고 꼭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얼마 전에 본 기사가 생각나는데, 이 중국을 여행 갔을 때입니다. 그 중국을 여행 갈 때 상비약으로 감기약을 가져갔다가 이 반입 금지품으로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국을 방문하려던 한국인 가족이 베이징 공항 세관에 붙잡혀 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관이 문제 삼은 건 가족이 휴대하고 있던 종합감기약에 든 성분이었습니다.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마약 종류로 만들 수 있어 중국에서 엄격히 제재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중국에서는 감기약 성분 중에서 이 에페드린, 그다음에 슈도에페드린, 메틸 에페드린, 이게 다 반입 금지품입니다. 그래서 상비약을 가져갈 때 이런 성분이 혹시 있는지 중국으로 여행 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지갑에서 나온 감기약 영수증인데요. 자, 1번호 영수증. 그렇다면 아마도 아들이 다녀왔다는 여행지가 일본이고요. 거기에서 계속 몸이 안 좋았었으니까 감기약을 구매한 것 같은데, 영수증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조수? 제가 영수증을 사실 봤습니다. 근데 일본어를 스미마센 몰라가지고 제대로 스미마센 몰랐으나 이 구매한 그 영수증을 아는 사람한테 보여준 결과, 자, 이 약이요, 일본 국민약 골드 A라는 정보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니온지노 국민 감기약. 니온지노 국민 감기약. 네, 일본 국민 감기약. 골드 A.
혹시 이 약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 약으로 이제 좀 효험을 본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갔다 오면 꼭 사오는 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기침 중추에 자극해서 기침을 억제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 마약 성분의 진해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규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데인도 그렇고 이 디히드로코데인도 그렇고 전문의약품으로 그 분류가 돼 있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데 일본은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약국뿐만이 아니라 그 펭귄이 크게 이렇게 걸려 있는 그 잡화점에만 들어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감기약이 아닌가. 우리나라 관광객들 주로 이제 일본에 가시면 발바닥에 붙이는 파스하고 맞습니다. 세안제하고 그리고 꼭 이 감기약을 사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조금 이제 앞서도 이제 많이 복용했을 때 약간 그 이제 환각 증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극히 일부이겠지만 좀 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2023년 그 수원에서 여학생 2명이 비틀비틀거리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서 마약에 취한 거 아니야? 하는 112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됐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일본산 감기약을 구입했고 한 사람이 20알 이상씩을 복용을 했다고 해요. 어지러운 듯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는 학생. 한참 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대며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리려는 듯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기대기도 합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20알을 한꺼번에 삼켰다며 이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몽롱해진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어떤 부작용을 경험한 뒤에 이게 또 잘못 알려지면서 나쁜 방향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게 또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학생들이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지 아이가 복용했으면 그 호흡곤란이나 호흡 억제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날 뻔한 거죠. 맞습니다. 이 어린 또 청소년들이니까 아마 호기심에 좀 먹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서를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린 의뢰인의 아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 증상이 심해지자 감기약을 며칠 동안 복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니혼지 국민 감기약, 일본 국민 감기약이었다. 감기약 됐어요. 그러는 우리나라에 와서 교원 임용을 위한 마약 검사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감기약 때문에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나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를 위양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1차 스크리닝 검사에서는 이런 위양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2차 정밀 검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기약뿐만이 아니고 근육 그 진통제라든지 또 천식약이라든지 또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셨을 때에도 위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의 사건 결론 내려드립니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기약 때문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영수증이나 처방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계시다가 잘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